그럼 먼저 현장 관계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현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ACK 건설 개발의 부장으로 나와 있는 홍기범입니다. 저희 현장은 조그마한 현장으로서 근생 및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사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걸리고 지금 5월 말에 착공을 개시했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철콘, 설비, 전기, 도장, 방수, 이외의 공정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및 상수, 오수, 설비, 전기, 통신 공정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각각의 시공 중점 사항이 무엇인가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건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구조, 기능,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기본시 되어 왔고 현재는 미를 가장 추구하는 편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만 추구하고 구조 기능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철근을 빼먹거나 레미콘에 물을 탄다거나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간혹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오피스텔이 기울어져서 허문 사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간혹 있는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건축 종사자들은 철근 레미콘에 대해서 빼먹거나 물타거나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은 놓아두고 이제는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좀 대중에게 호응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지금 미적적으로 많이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각 집안으로 들어가는 물 공급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도 예전에는 물탱크,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급도 해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워낙 수도 공급이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꼭대기 있어도 직수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공사하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사용상에도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예전 건물들을 보면은 이제 급수관들이 동관으로 돼서 녹슬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많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건축물들에서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나요? 네, 지금 현재는 동관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동관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공서는 좀 많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많아서 새로운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민간 공사에서는 새로운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오수관이 연결될 때 냄새가 역류되지 않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오수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랩이라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변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여기서 이 변기 내에서 이렇게 트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변기가 여기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물은 여기 항상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역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싱크대에 쓰이는 물도 저런 원리인가요? 싱크대도 이런 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의 수밀시험은 언제 실시하나요? 수도 배관을 다 하고 이 배관이 제대로 됐는지 수압으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 압축으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압이 떨어지거나 공기 압축이 떨어지거나 하면 중간에 어디서 새는 부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위를 찾아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가 올 때 지붕에서 모이는 빗물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빗물은 홈토로 빗물을 모아서 선원통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1층으로 내려와서 우수 맨홀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수 맨홀에서 도로에 내설되어 있는 우수 라인으로 묶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물에 쓰이는 자재인 급수관, 오수관 등 자재가 들어올 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일단 제품 주문을 할 때 이것이 KS인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요즘 중국산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KS 제품을 선호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현장에서 이제 물을 쓸 일이 많아질 텐데 어떻게 물을 깨끗이 쓸 것이며 주위 수자원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실 건가요? 대지 내에서 공사하는 작업 중에 쓰여지는 물들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이며 이 물들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모아서 바로 관로로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골조 공정 중에 레미콘을 타설하면 레미콘은 차에서 나오는 레미콘 찌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지할 예정인가요? 레미콘에 남는 부분들은 보통 현장에서 찌꺼기를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미콘 차에 펌프카에 남아있는 잔량을 다시 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찌꺼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차에 다시 넣는다는 말은 그 레미콘 회사로 다시 보낸다는 말씀?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그런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열악한 환경의 현장에서는 보통 버리고 마는데 저희 현장은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저희 물과는 다른 관련 문제인데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중에서 위층에서 쓰는 물이 밑에 층에서 들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기관들이나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은 층간 높이가 협소하다 보니까 배관 자체를 층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크게 소음이 덜 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층고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제약이 많다 보니까 위층의 배관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뭐 소음 방지 커버를 씌운다든지 뭐 하면 좋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그 층의 물은 그 층에서 소화를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층고의 제한이 좀 어느 정도 현실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궁극적으로 근생 및 다가구 주택 시축 공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건축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는 현재 뭐 임대주택 소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